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시작합니다. 이혜림입니다. 이번 한 주는 내내 코스피가 올랐습니다. 안녕하셨는지요? 수익 좀 잘 챙기셨습니까? 아니면 상승에 비해 좀 미미하셨습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리고 다음 주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어떤 이슈에 집중해야 되는지 저희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상황 오늘 함께 보시죠. 코스피는 6일 연속의 상승, 올 들어 가장 오랫동안 상승하며 연 고점 돌파 기대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750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여의도 클래스에서 정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최강의 전문가들과 1시간 즉시 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여의도 클래스가 꾸며지는데요. 참여 방법, 휴대폰 문자 메시지 013-3366-8200번으로 전문가들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소통하고 싶은 점, 질문하고 싶은 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협조해 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오늘 순서 함께 하시죠. 네, 먼저 오늘 자리에 나와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나눠볼까요? 자, 오늘은요, MTNW 단양현생 전문가와 박정식 전문가께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밤입니다. 이번 주 내내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증시에 대해 계속 얘기를 하는데 2200을 넘을 것 같습니까? 라고 단양현생 전문가께서 저에게 질문을 오히려 더 주셨어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찍지 않을까요? 뭐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저는 비전문가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요즘 시장을 보면 모처럼 말하는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시장 여건이 됐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부분이 바로 공매도였거든요. 하지만 공매도 금지 이후에 이렇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가 수월할 수 있다는 거를 처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볍게 느끼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일단 이게 9월 15일까지 이제 한시적으로 제한됐는데 공매도 없는 세상은 개인 투자자들은 참 행복하다. 예. 그러면 그 행복이 9월 15일까지는 쭉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이 상승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상대적으로 조정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매수 나서지 못하신 분들은 다소 좀 당황스러운 그런 시장 여건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시장에 이제 악재는 쏙 들어갔고요. 모든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저는 좀 부담스럽게 이제 작용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시장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불확실성보다는 풍부한 유동성 이 부분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고객 예탁금이라든가 주식형 수익주권, 즉 증시 주변 자금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네. 먼저 지금 봐야 될 거는 이제 고객 예탁금 부분입니다. 고객 예탁금 부분도 최근 1년 동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등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44조 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주식형 수익증권입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를 통해서 주식형 수익증권으로의 자금이 유출됐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이 호전을 보이면서 주식형 수익증권으로도 이번 주 내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네. 즉 74조 8천억을 유지했던 것이 최근엔 77조 원까지 육박했다는 것, 풍부한 유동성은 긍정적이라는 것이고요. 또 단기채 시장인 마켓머니 펀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에 지금 155조 원대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하실 얘기 많으시죠? 네. 오늘 먼저 한마디만 듣고 이따가 넘어가는데 네.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볼 거는 시장의 유동성을 즐기자.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매도 없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조금 더 즐기자. 공매도 이 규제 한시적이지만 그래도 조기에 이게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염려는 없어도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지금에서는 이제 그 고평가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공매도의 어떤 그 부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선순환 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공매도를 조기 도입하려면 공매도에 관한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인 투자가들과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들과 동일 조건으로 허용한다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 조건을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거는 CFD라는 파생 전문 투자자 그 요건을 갖춘 분들만 공매도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도입을 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부터 준비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봅니다. 여러분들도요. 실물 경제와 주가 그 궤리 어떻게 해결될까? 둘 중 하나다. 실물 경제가 망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던가 실물 경제가 살아나면서 주가는 더 급등한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자, 한마디 오늘 주시고요. 박정식 전문가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오늘 정도까지는 좀 시장이 주춤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이더라고요. 아침 땡 되자마자 바로 외국인 콜옵션 순매수 들어오면서 오늘 시장 크게 안 눌리겠거니 했는데 역시나 장 중반에 선물 매수력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아주 기가 막히게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끌어올렸다는 건 결과적으로 다음 주 수요일 날 정도까지 컷오프 위칭데이 이전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을 또 지속적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2240선 정도까지 우리 코스피 상승력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68선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이 조금 더 열려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컷오프 위칭데이까지도 만약에 리스크가 나오지 않고 그 이후에도 만약에 계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외국인의 선물 매수력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한 단계 더 열리는 또 국면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일정 부분 해야겠죠. 그래서 코스피 만약에 2240선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혹여라도 나타나게 된다면 2330선 정도까지 또 열리는 격이 돼버리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상태로 768선 넘어서게 된다면 813선 정도까지도 열리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금 일단은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후에 이 외국인의 선물 매수력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면 시장을 조금 더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승장 지속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만기일까지는 편하게 보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증권가의 최전방에 있는 전문가 군단은 다음 주를 어떻게 예상하고 이슈들을 바라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클래스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의도 클래스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 메시지로 많은 메시지들 들어오고 있는데요. 013-3366-8200 번으로 응원의 메시지나 관전평도 많이 보내주시면 물론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들도 언제나 환영이고요. 저희가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튜브로도 홍단파님, 정하윤님, 라이백님 모두 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라운드 1 넘어갈까요? 매크로 클래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단양은생 전문가께서는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여러분 연고점 고지 4%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2200선 돌파 하나. 사실 2200이 너무나 조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찍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까? 여기서의 전문가들의 고민이 굉장히 고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변곡점으로 가장 보는 이동평균선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것들은 보지 않는데 900일 장기 평선을 추세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지장을 강하게 보고 있는데 최근 20년 동안의 주가를 보면 이런 시장을 또 보지를 못했어요. 주가 흐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게 짙은 파란색이 900일 이평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과거 90년대부터 보면 900일 이평선을 이탈하면 네. 결국에 900일 이평선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대략적으로 3년 정도 기간이 걸렸습니다. 90년 초반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96년도 구제금융 때는 96년도에 깼다가 결국에 99년 돌파하면서 대략 4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네. 2008년도에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하는 데가 대략적으로 1년 정도가 걸렸어요. 예, 예.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그 2018년과 2019년도는 900일 이평 돌파해서 안착을 시도했지만 여기서 보면은 안착 실패가 계속적으로 안착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밀렸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96년도 그 구제금융 신청했을 당시보다 낙폭은 더 이렇게 단기간에 낙폭은 더 컸는데 반대로 이거를 회복하는 거는 결국에 3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 시장 여건 이런 그 힘의 강도 추이를 본다면 결국에 900일 이평은 돌파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 조정을 보면 네. 어제 2139포인트까지 밀렸다가 회복했고 오늘도 역시 2138포인트까지 갔다 밀렸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900일을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제가 한번 그 판단이 틀렸었어요. 여기 보면 지난 요날입니다. 요날 20일 수요일 시점에서 자 900일에서는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 했는데 바로 돌파해서 이제 900일 지지받으면 강하게 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코스피 지수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900일 이평선 돌파할 가능성이 있죠. 어제 오늘 당중 고가 2191에서 눈치 보이는 면모를 보였지만 힘의 균형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이거를 900일 돌파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저금리에 따라서 네. 화폐 가치가 굉장히 훼손됐기 때문에 투자 대안을 찾아야 되죠. 부동산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배당 성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건데 유동성 풍부한 부분이요. 저는 거기에다 하나를 더 생각해 보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홍콩이 특별주의국을 박탈하면서 아시아 금융 허브가 네. 싱가포르와 도쿄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들 국가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이 금융 허브에 대한 혜택은 대한민국 서울도 왔으면 좋지 그랬으면 않을까. 좋겠네요. 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 그림을 본다면 지금까지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환율 원화 약세를 보이면서 야, 왜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많다. 네. 여기서 1270원 간다 그랬지만 결국에는 고점 맞고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아시아 금융 허브가 싱가포르와 도쿄로 간다면 지금 금융시장이 나름대로 개방되어 있는 한국도 부각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한민국 서울의 금융시장으로 부각된다면 외국계 자본들도 결국에 대한민국 서울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다면 환율 부분이 워낙 강세로 반전됐을 때 외국인들은 가져온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서 주식시장에 투자했을 때 결국에 나중에는 주식의 시세 차익과 환율의 환차익까지도 일거양득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수급 지금 상황에서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네. 외환자금까지 유입돼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할 수 있는 기조를 만든다면 시장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상승할 여건은 충분하다. 그래서 2000포인트 돌파는 기정사실이지만 이게 다음 주가 될지 월요일이 될지 목요일이 될지 시기적인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에는 2200,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보면 어떤 것들을 보여주냐면 신용융자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저 역시도 이런 신용융자는 보지 못해 최근 20년 넘게 했지만 단기적으로 자금이 그 6조 5천억에서 11조 원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건 보지 못했거든요. 저 역시도 주 초반에 10조 5천억 수준에서는 신용융자가 나름대로 털릴 수 있는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에 신용융자가 가파르게 증가했다라는 거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융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공매도가 없고
또 기존에 공매도를 했던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 역시도 네. 공매도 해지하면서 순매수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이 더 한층 더 강해져서 예. 지금 같은 어떤 주가의 강세장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2200포인트가 고지가 될지 중간 지점이 될지는 가봐야 할 듯. 네. 네. 의견 정말 정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참 유일하게 또 900선을 보이셔가지고 그거 네. 많이 기다리셨다는 분이 있는데요. 이번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것은 또 크게 정말 단언하면서 예측하면 안 됐던 것 같다. 그냥 네. 순응하면서 따라가면서 대응해야 됐던 게 맞던 것 같다라는 또 개인 투자자들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고평가 논란도 있지만 그 실물 경제와 또 유동성의 힘과 그 괴리가 있지만 그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는 시선이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리스크 요인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1956선이 강력하게 돌파가 되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시장에 순응하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조정을 줄 만한 그 기간마다 그 포인트마다 강력하게 수급이 돌아서면서 하루 정도 조정을 주고 바로 돌아서면서 상승력을 보이는 모습이 이건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장세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순응하시고 최대한 현재 이 예. 순환 장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국면인 것 같은데요. 아까도 이제 언급을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경 쓸 만한 요인들은 몇 가지는 존재합니다. 보통 이 정도 반등력이 시장에 강하게 나오면 벌써 지금 총 하락폭의 역으로 61.8%, 그 절반 이상을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승력이 시장에 나타나면 보통 외국인의 현물 매수력이 강력하게 유입도 될 뻔한데 이렇게 반등력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현물 매수력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고요. 네. 또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이렇게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났다면 콜옵션 베팅력도 그에 못지않게 좀 강력하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오히려 누적으로 보면은 콜옵션보다는 풋옵션 쪽에 누적이 더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것도 조금 이상한 거고. 그럼 현재 이 상승력에서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 단 하나, 외국인 쪽은 선물 매수력밖에 없어요. 그것도 참으로 네. 보지 못한 형국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시장이 상승력을 만드는 중요 포인트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느냐? 외국인의 선물 매수력이 들어오느냐, 네. 들어오지 않느냐. 그리고 시장 초반에 시장이 하락할 것 같지 않으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콜옵션이 단기적으로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콜옵션 베팅력과 풋옵션, 선물 매수력이 같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를 항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예. 또 선물 매도력이 1000계약 이상 잡히지 않고 또는 풋옵션 매수력이 대략 한 1000계약 이상 잡히지 않는 애매모호하게 파생의 방향성을 예, 예. 잡지 않은 형국도 가끔가다 나타나는데 그때는 또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현물 매수력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파생 쪽에서 방향성을 잡지 않으면서 현물 매수력을 보일 때도 시장은 안 빠지고 그리고 강력하게 선물 매도력 그리고 풋옵션 매수력을 강력하게 보일 때만 눌리는데 착안내리고. 눌리는데 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선물 매수력이나 콜옵션 매수력이 장초에 좀 들어오면 그때도 안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포지션을 조금 네. 보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의 상승력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 그걸 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선물 매수력이 계속적으로 예.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만기일 이후에도 이러한 선물 매수력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지를 한번 제 눈으로 확인을 네. 한번 해보고 싶고요. 만약에 들어오지 않고 바뀐다면 일정 부분 조정력을 염두를 해야 네. 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서 시장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예. 그런 흐름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상승력을 판단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박정식 전문가만의 기준을 좀 들어봤는데 여러분께서는 장이 너무 올라. 그런데 나는 좀 같이 즐기지 못했다. 또 같이 올라타지 못해서 좀 너무나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 되자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같이 다음 주에는 더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 2000선까지 사실 끌어올린 건 그 개미동화 운동이라고 해서 개인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2000선 위에서부터는 6월 1일부터는 네. 외국인이 오히려 매수 바통 터치를 받고 네. 개인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또 외국인들의 그 선물 순매수도 굉장히 강력했고 네. 그래서 기관의 순매수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돌발 질문을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외국인들은 지금 3월, 4월, 5월 보면 선물은 항상 누적 순매수를 보면 상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현물은 매도했지만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기관들은 선물 매도 포지션을 보였습니다. 즉 주가가 하락해야지 이익을 실현하는 쪽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선물이 그 컨텐고가 베이시스가 컨텐고 전환되면서 결국에 그 기관들은 선물을 매도해놨기 때문에 네. 고평가됐다고 생각했던 선물을 매도해놨기 때문에 반대로 저평가 인식된 현물을 지속적으로 사들이는 거거든요.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1조 원 이상 순매수한 거는 참 극히 드물었던 예. 거고요. 그리고 그 순매수 기조가 3일 연속 지속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베이시스가 컨텐코가 백워데이션으로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 기관들은 매수로 전환될 수 있고 이 시점이 바로 선물 옵션 만기일 다음 주 목요일 시점입니다. 예. 그 시점에서 어떤 베이시스가 조정되는 시점까지는 결국 기관들 어느 정도 매수 여력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건 역시도 현물을 지속적으로 사는 것은 현물과 선물의 바스켓 매매, 즉 고평가된 선물은 매도 포지션 걸어놓고 상대적으로 싼 주식을 사는 해지 네. 거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에 어떤 시장의 변동성, 베이시스가 변화됐을 때는 지금 매수했던 부분이 매도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네네. 만기일이 굉장히 주요한 모양입니다.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 종목은 최근에 좀 어떨 수 있을까요? 돌발 질문 드릴 텐데 외국인 매수 종목을 좀 따라가는 전략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순환 수급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순환 수급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이미 이제 기관 수급이 좀 강력하게 달라붙어 있는 와중에 외국인 수급이 붙으면서 순환 장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지만 카카오 네이버가 먼저 움직이고 2차 전지 관련주 LG화학, 삼성 SDI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근데 이런 게 움직일 때마다 외국인 수급이 붙었어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니까 잠시 이제 쉬는 타임을 갖거든요. 주식들이 전부 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 움직이고 자동차 움직이고 자동차도 오늘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외국인 수급이 살짝 이탈하는 좀 강력하게 매수를 안 해주는 좀 그런 흐름이 나타나니까 좀 상승력이 쫙 나오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 기관 수급이 아주 강력하게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좀 나타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순환으로 외국인 수급이 다시 이제 붙는 섹터가 제가 저번에도 언급드렸지만 이제 유통 쪽에 붙고 있어요. 근데 아직 유통은 시세가 안 나왔죠. 그래서 다음 주에 순환 나올 섹터를 거다. 예, 유통으로 다음 한번 섹터로 유통 보세요. 예, 보셔야 될 걸로 예. 생각이 됩니다. 자, 건설 쪽에도 지금 살짝 들어오고 있는데 건설주들은 최근에 좀 반짝 튄 종목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튀지 않은 유통 쪽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제 주도주의 순환이 계속 나타나고 계속 번갈아가면서 종목들이 상승 순환이 보이는 가운데 어떤 쪽에서 좀 길목지키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 이제 섹터의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라운드 2로 넘어갈게요.
코스피가 올해 들어 6일 연속 오른 것은 최장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일 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 마감 이후에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013-3366-8200번으로 두 전문가들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하고 싶은 거 올려주시면 됩니다. 관전평이나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신 분들에게 오늘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을 드릴게요. 2000선 위에서는 개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팔았다면 조금 더 떨어진다면 대기되어 있는 자금이 또 있지 않을까요? 라면서 또 긍정적인 이야기 주시는데 자, 그 대기되어 있는 자금이 어느 섹터로 좀 가야지 이게 맞고 우리에게 더 유리한 걸까요? 오늘 라운드 2에서 다나은생 전문가가 가져온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또 바이오? 네. 바이오입니다. 열정과 냉정 사이에 이걸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오늘 또 한 번 더 들썩였어요.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제 바이오 섹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쪽 볼 필요 없다. 다른 쪽 볼 필요 없다? 왜 바이오는 계속 보자? 항상 말씀드렸을 때 네. 우리가 바이오 쪽에서 집중해야 될 거는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바로 치료제 개발, 백신 개발 이런 쪽에만 이제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국에 이제 최근 들어 금주에도 관련주들이 굉장히 빠른 시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오 쪽에서도 치료제 개발과 관련 것들이 굉장히 부각됐었죠. 네, 미국 네. 역시도 렘데시비르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였죠? 갑자기 또 생각 안 나는데 마더나 이런 것들이 일단은 치료제 부각된다면 단기될 수 있다라고 하면 지수가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양상들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모든 섹터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그렇게 시가총액이 컸던 셀트리온이 움직이는 것도 결국에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 네. 9월 시점에서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거기 9월 때문에 가량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삼형제가 굉장히 강한 네. 움직임을 보여줬잖아요. 거기다 또 6월 시작하면서 네, 맞습니다. K바이오라고 해서 또 네, 정부의 맞습니다. 정책도 또 자, 나오고요. 예. 바이오 쪽을 제가 이제 이쪽 그냥 바이오 쪽이 아니라 바이오 쪽을 중심하는 것 중에서 치료제 관련 쪽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라고 하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도 코로나 치료제를 국산화하자라는 K바이오라는 거에서 정책적인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식약처 신청하고 승인 나는 것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렸지만 요즘 패스트트랙을 쓰면서 이 부분을 밀접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과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주가를 한번 움직임을 본다면 네. 셀트리온 역시도 치료제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국에 이처럼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주가를 보지 마시고 셀트리온 역시도 최근 들어서 지난 3월 23일 날 900일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업종의 대장인 900일을 돌파한다는 거는 동종업체들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대웅이라는 것도 역시도 오늘 상한가였어요. 네, 강한 대웅제약과 상승을 보였는데 대웅이. 동물 치료제 니클로사이드가 이게 그 치료 효과,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왔는데 아까 제가 3월 19일 셀트리온 주가를 보였지만 제가 바이오 쪽을 집중하자는 거는 대장이 900일 이평을 뚫고 가면 해당 업종들도 다 뚫고 간다라는 겁니다. 아, 그 대장은 셀트리온? 네. 실제적으로 저희 역시도 지난 6월 1일 월요일 보고서 이날 시초가 잡자고 했거든요. 왜? 추세는 좋고 셀트리온 좋게 나가기 때문에 지난 6월 1일입니다. 시초가 잡자라고 저는 시초가 매매를 잘 안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초가 매수하자. 그래 오늘까지 먹었으면 대박이지만 저도 간이 작아서 요날 팔았습니다. 요날 팔아서 요걸 먹지를 못했는데 이건 역시도 보더라도 또 일양약품 하면 일양을 보시면요. 오늘 20.55% 네, 급등이요. 일양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이것도 매수 타이밍이 어디서 보이냐면 같은 맥락에서 보여요. 저희가 이거를 일양을 매수했던 부분은 지난 5월 25일입니다. 단타 매수. 결국에 이걸 먹었으면 좋은데 새가슴이라 이걸 목표로 해서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 먹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매수하자고 관심하자고 본 게 바로 화요일 날이었습니다. 이거 저가 안 가니까 반등 난다. 근데 왜 이걸 봐야 되냐면 똑같습니다. 일양 역시도 지금 900일 이평을 돌파하고 나서 900일을 지지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아직까지도 노출되진 않았지만 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러한 업종 기업체들 지금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이쪽 치료제 관련 섹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둬야 된다. 언제까지?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근데 그게 이제 한 9월 가량으로 그렇죠. 좀 이제 보고 있다는 얼마 남지 말씀이신 않았다라는 거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한번 봐야 되겠고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 분들은 잠깐 박정희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저도 이제 잠깐 그 입에 침 좀 축이고 네. 그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목분들 네. 살펴주실까요? 네. 예. 근데 K바이오에 바람을 넣는 그 정부,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단기 단타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 이게 또 옳은 건가? 또 폭탄 돌리기 결국이 아닌가? 바이오 불패의 분위기 속에 호재만 있으면 이렇게 폭등하는데 작년보다 오히려 또 과열인 것 같다라는 말도 있기에 또 여러분들의 또 다양한 의견들도 궁금합니다. 박정희 전문가는 또 어떠세요? 네, 뭐 일단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한동안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 좀 따라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 나온 것을 더 상승할 거다라고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아직까지 좀 급등이 안 나온 좀 횡보 국면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또 급등 나오기 전에 또 벌써 외국인 수급이 한번 강력하게 또 달라붙기는 또 하거든요. 그래서 좀 투자 주체 수급이 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아까 이제 단연 선생님이 언급드렸던 것처럼 진짜 뭐 치료제 개발 이슈를 좀 품고 있는지 네. 품고 있지 않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관찰을 하셔서 조심히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당연히 고평가죠. 제약 바이오는 이미 5년 넘게 시장에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가 제약 바이오의 끝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물이 몇 개월 남았죠. 그러니까 최대한 한번 즐겨 보시고요. 누려보자. 네, 이슈가 일단은. 나오니까 또 급등은 예,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 몇 개월 동안 최대한 즐기시고 네, 네. 내년부터는 다른 섹터로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동안에 이게 뭐 9월이 될지 아니면 이게 정말 치료제가 나와서 그 기대감이 더 빵 터져서 조금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라면 지금이라도 올라타도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라는 거 돌발 질문 드리고요. 또 아까 이제 입 좀 치우셨는지 네. 모르겠네요. 언급한 코로나 모멘텀 제약 바이오 중 탑픽은 어떤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다 벌써 5월 달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진단키트는 이제 버리고 이쪽에 그 치료제 개발 쪽을 보자라고 하는 거고 결국에 지금은 올라가서 이게 가나보다 하는데 왜 자꾸 올라가기 전에 마이너스 날 때는 쳐다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보면 뭐냐면 지금은 부각돼서 주가 탄력이 커서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도 역시 튈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대장을 따라가는 그렇죠. 것들. 예. 자, 이제 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그 부각약품 같은 경우도 B형 간염 치료제를 가지고 지금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면 잘 보시면 지금 900일을 언제 뚫었냐면요. 이거 똑같이 셀트리온 똑같이 3월 11일에 돌파했다가 지금 횡보했다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역시도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 소식이 나왔을 때는 한 단계 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때 지금은 고가권인데 뭐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주가가 밀렸을 때는 왜 안 쳐다보시자는 거죠. 아직까지 이것이 실적이 이슈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간 주식 보는 게 아니라 밑에서 보자는 거 보시고요. 또 보면 동화약품도 같은 맥락이죠. 예. 동화약품도 같은 맥락. 이것 때문에 오늘 강한 상한가를 기록했던 부분이고요. 결국에 올라간 것들은 쳐다보실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혈장 치료 관련해서 녹십자 쪽을 한번 보면 자, 상대적으로 녹십자 쪽은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900일이 여기 걸려 있다고요. 따라갈 것?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도 따라가는데 올라갈 때 보지 마시고 옆에서 횡보할 때 이럴 때는 왜 안 보시냐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됐지만 노출되지 않은 것들, 진행형인 거 있죠. 뭐 어떤 게 있냐면 이뮨메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뮨메드가 한국산 그 코로나
치료제의 1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결국에 어떤 중소형 기업, 중소기업이라는 이런 핸디캡 때문에 셀트리온이라는 이런 것들이 치고 나가는데 이뮨메드 관련주도 역시 6월 달에 네네. 임상 3상 그렇지 이상 신청이 준비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임상 지금까지 신청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면 임상 이상 신청했을 때는 이뮨메드 관련주들 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이뮨메드 관련주들 보면 이거 사라는 게 아닙니다. 사례를 보여주는 건데 자 지금 보면은 바닥에 안 쳐다본다고요. 네네.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뮨메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회사인데 지금은 안 쳐다본다고. 근데 지금 주가 바닥이라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바닥 작업을 했을 때 결국에 시장의 이슈가 되면 빵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 보지 마시고 올라갈 준비라는 것들을 봐야 되겠고요. 네. 또 어떤 게 있냐면 최근 들어서 파스테르 연구소가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컨소시엄으로 굉장히 그 SK케미칼이라든가 제일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같이 컨소시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SK케미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알지만 많이 노출되지 않은 게 뉴지랩이라는 게 뉴지랩. 자, 이건 역시도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고 있고 지금 바닥권인데 왜 올라간 것만 보려고 하는지 저는 예,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거는 6월 말, 7월 임상 들어가는 부분들에서 단계적인 그런 시기가 나올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기 예. 때문에 차라리 올라간 거에서 목 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슈가 있는 일정을 확인하면서 그 일정에 부합하는 기업 중심으로 저가 매수해서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굉장히 지금 시세 치고 올라가는 거 따라가봤자 누울 자리 아니거든요. 결국에 결과로는 상한가를 마감했지만 장중에 흔들릴 때 그거 당할 장사는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저가에서 모으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할 건 그 기업을 알고 그 기업 관련된 일정을 챙기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에게 오늘 하는 얘기 같아요. 오늘 동화약품 대웅 상한가 먹는 건데 아이고 아쉽다. 한 발 늦었네요. 뭐 오늘 일양약품, 옵티팜, 부강약품, 진양약품 오늘 급등 종목인데 나는 뭐 점점점 이렇게 올라간 거 보고 아쉬워하고 있지 말라라는 말씀이잖아요. 담양 선생님을 거꾸로 해보세요, 여러분. 야단이에요. 지금 야단 치시면서 우리 소통하면서 여러분 지금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오늘 잠시 후 3라운드에서 네. 종목 혹시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건가요? 근데 맞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네. 자, 박정식 전문가. 네. 오늘 뭐 그럼 탑픽 종목 혹시 여기서 오늘 제약바이오 얘기하고 있는데 네. 뭐 알려주실 게 있으실까요? 제약바이오도요? 네네. 이미 다 언급을 하셔가지고 네, 뭐 동의하시는 거죠? 네, 저 예. 동의는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좀 탄력성이 많고 제가 보더라도 뭐 유한양행이나 녹십자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시세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옆으로 지금 기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난다면 뭔가 좀 하나 이슈만 생겨도 또 강력하게 급등할 수 있는 여지는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그렇다고 또 강한 자금, 많은 높은 비중으로 확 예. 잡지는 마시고 그냥 천천히 조금씩 분할로 평단을 낮춰나가는 그러한 느긋한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나중에 추후 만약에 이슈가 생기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웬만하면은 조금 이제 수급을 좀 보면서 체크를 해 나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강력하게 네.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승력이 나타날 때 투자 주체 수급도 좀 긍정적으로 그 전일 좀 들어오거든요. 전날에.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가면 조금 더 빠르게 긍정적인 결과를 네. 내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합니다. 자, 박정식 전문가님 오늘 3024님께서 유통 관련주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의견 주시네요. 저희 문자 메시지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시장은 대중들의 심리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진리가 빛을 발하네요. 몰랐던 거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주식 비중 100% 꿋꿋이 유지하려고요. 시황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뭐 문자 메시지도 늦지 않았으니까 많이 보내주시고 지금 013-3366-8200번으로 열려 있으니 오늘도 선물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잘 못 따라오신 분을 위해서 한번 섹터 정리 다시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의 최전방 여의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수익이 궁금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의 수익도 궁금한데요. 먼저 다나은생 전문가의 오늘 NK맥스 종목을 좀 점검해 주세요라는 의견들이 많네요. 네. NK맥스는 지난번에 미국 항암역회 그것 때문에 한번 발표 날 때까지 한번 가보자. 14,000원 미만이면 한번 사보자. 목표가는 17,000원이다 했는데 한동안 굉장히 애를 먹였어요. 이거는 지금 5월 25일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이다가 지난 6월 2일 날 발표 나면서 장중 상한가 하면서 목표가는 도달했거든요. 근데 워낙 순식간에 막 대량 거래했으면 상한가 말 것 같아서 많이 못 팔았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음고생하지 마세요. 지금 보더라도 얘는 13,000원, 14,000원 전후면 바닥권, 13,000원 바닥권이거든요. NK맥스는 여러분들 크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수급도 있겠지만 공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얼마짜리 전환 상환 우선주가 주식으로 전환됐는지 그걸 보시면 편하게 생각하실 거고요. 지금 물려서 고생하신 분들 현금 여력이 있다면 13,000원 초반이면 만약 더 밀린다면 그럴 리는 적겠지만 과감하게 추가 매수하십시오. 없는 분들 또다시 한번 2박스 폭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너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심리까지 챙겨주는 다나 선생님 최고입니다. 마산누렁이님 감사드립니다. 의견이요. 박정식 전문가님 그 현대건설기계가 며칠 전부터 흐름이 지금 계속 좋은데요. 네. 익절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는 전략이 좋을까요? 지금 투자 주체 수급을 좀 보면요. 이렇게 좀 순환 수급이 나타날 때는 좀 외국인 수급이 좀 달라붙으면서 기관 수급까지 같이 붙어주는 흐름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때 같이 좀 수급이 붙어주면서 올라갔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을 때는 19,000원대 처음으로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이거는 좀 순환 수급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이 붙었다가 또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력을 만들면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다시 또 소량 또 들어오면서 그렇게 시세를 또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 흐름을 또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보면은 21,30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 한 이대로 26,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파동을 보더라도 18,800원에 저항받아서 계속 옆으로 기고 있다가 돌파되고 21,300원짜리도 저항받다가 또 돌파되고 23,800원짜리도 지금 저항을 받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크게 밀리지 않는 한 또 돌파되면서 26,800원짜리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도했다가 대략 한 22,000원 이하로 다시 모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좀 버텼다가 21,300원 이탈되는 거 확인하면서 이탈되지 않으면 좀 버텼다가 다시 또 시세가 괜찮아지면 26,800원 정도 자리까지 또 바라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시장이 눌리지 않는다면 계속 갈 것 같습니다. AS 같이 도움받고 싶으신 종목, 전문가들의 종목 가운데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새로운 종목 힌트가 나왔죠, 여러분? 오늘 아주 일목요연하게 종목으로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시황부터 종목까지. 오늘의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라운드 3의 주인공 마크로젠입니다. 네, 제약바이오 아까 힌트가 나왔는데 덜 오른 거 그거 중에 이제 갈 거 보자. 그 마크로젠이 지금 그것 중에서 골라오신 거세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이뮨메드의 어떤 그 치료제 개발 부분은 저는 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또 신규 공매도 과열 종목이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공매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뮨메드 같은 경우는 6월 말경에서 임상 이상에 대한 기사가 이제 예단 발표할 게 돼 있어요. 지금 대학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들 대상했을 때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 높고요. 자, 지금 그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이뮨메드 관련돼서 지분율이 좀 높아요. 4.46%를 마크로젠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마크로젠의 대표이사인 서정선 대표이사께서 2.2 대략적으로 7%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뮨메드 관련해서 좀 지분율이 높은 그런 회사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마크로젠의 자회사인 소마젠이 7월 10일 상장 예정입니다.
마크로젠의 지분 가치를 보면 대략적으로 한 59% 정도인데 소마젠 상장했을 때 지분 가치가 대략적으로 1,100억 수준이거든요. 마크로젠이 소마젠에 실제적으로 투입된 자금은 200억 내외입니다. 그렇다면 평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반기 결산을 했을 때는 평가 차익이 반영되면서 단기 순이익 부분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뭐 여러 가지 자체 본업에서 개인 맞춤형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더라도 먼저 하나씩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네. 지난 3월부터 마크로젠은 22,000원에서 49,000원까지 왔거든요. 이것이 결국에 이뮨메드의 이슈가 부각돼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지난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누가 제일 많이 샀는지 본다면 메릴린치 창구에서 23만 5,800주를 매수했습니다. 메릴린치의 창구가 대략적으로 평단 가격이 3만 9천 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메릴린치를 본다면, 현재까지 어떻게 됐는지 본다면, 메릴린치는 오늘 현재까지 봤을 때 25만 7천 주에서 지금 22만 5천 주, 네. 대략적으로 3만 주 정도 매도했다는 거, 최근 들어서 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 그 메릴린치가 대략적으로 지금 주당 5천 원 가까이 손해를 보면 전량 매도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네. 마크로젠 안전판 역할하고 있는 게 901입형이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바닥권을 확인시켜주는 게 결국에 지금 보더라도 이미 주가 바닥권은 여기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3만 100원이라는 겁니다. 3만 100원은 얘는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크로젠은 이뮨메드의 임상 이상 발표가 6월에 있고, 자회사 소마젠 상장 7월 10일 날 있기 때문에 소마젠 평가 가치가, 지분 가치가 1,100억이라는 거, 이 두 가지가 봤을 때는 6월 말과 7월 달 한 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더라도 900일 지지를 받기 때문에 마크로젠은 31,500원에서 31,400원에서 32,400원까지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고요. 매수할까요? 네, 31,400원. 1차적으로 가량해서. 목표를 작게 본다면 네. 38,000원, 36,000원 욕심 안 낸다면 36,500원 수준이고요. 예. 욕심을 낸다면 38,000원에서 4만 원까지 하면 욕심을 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 손절은 얼마나 잡을까 하면 차라리 보수적으로 잡아드릴게요. 29,000원이 깨지면 네. 여기를 손절을 보신다면은, 이런 것들은 지금 두 가지 이슈가 겹쳐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올라간 주식 보지 마시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저가 매수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슈가 있고 일정에 부합하는 종목 따라가 보자. 오늘 마크로젠 잠깐 의견 주세요, 박정식 전문가. 간단하게요. 네. 제가 이거 지금 한번 싹 훑어 보았는데요. 다른 바이오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덜 부각받았네요. 3배 정도밖에, 지금 자기 자산 가치 대비 3배 정도밖에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고, 또 이거 재미난 또 패턴이, 그리고 아직까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당장 날아갈 종목은 아니란 얘기죠.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과거 2011년도에도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붙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2017년에도 거래량이 붙으면서 수급이 붙었던 적이 있었는데, 재미난 패턴이 역으로 눌릴 때 76.4% 구간까지 눌렸다 가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수급을 붙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76.4% 구간까지 눌렸다 반등 나오고, 네. 그럼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눌리게 된다면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28,000원 정도 구간까지 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어차피 반등 나올 거냐면 이 32,000원에서 네. 28,000원 정도 사이까지 분할로 접근한다면 네. 안 까먹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오늘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 단양선생 전문가께서 오늘 야심차게 아주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뭘 걱정합니까? 뭐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겨보자. 대신에 즐기되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하자. 이런 주제로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공매도 부활까지 수익 극대화할 전략을 저희 알짜배기 내용 듣는 방법 여의도 클래스 검색하시고, 검색해서 나오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 들어오시면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단양생 전문가와 함께해 주세요. 베스트 관전평은 저희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여의도 클래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